이거 진작에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한 3년 전에 이렇게 나왔으면 진짜 테슬라 저격됐을 텐데 아깝네요. 이제 나오다니. 출력이 한 100마력 정도만, 딱 100마력 정도만 높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연 자동차 기반이긴 하지만 이 정도면 전동화 설계를 충분히 염두에 두고 설계 당시서부터 조율이 됐다, 뭐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민입니다. 제네시스 G80 EV 받았습니다. 저희가 제네시스 시승할 때마다 G80도 GV80도 그랬고, 이거 디자인이라든지 뭐 등화 장치라든지 UI, 그다음에 실내 레이아웃을 보면 전동화까지 염두에 둔 설계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내연 자동차 기반으로 처음에 설계가 됐지만 앞으로 이 레이아웃을 통해서 전동화 모델까지도 확장을 해서 출시를 할 계획에 엿보인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 전동화 모델 제네시스 G80 내연차를 기반으로 전동화 모델로 구현이 된 이 모델을 지금 시승을 해보고 있는데요. 상당히 좋습니다. 느낌이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제네시스의 본연의 장점, G80의 본연의 장점이 아주 극대화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플랫폼화된 전기차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실내 공간 낭비가 좀 많아요. 이 전륜 쪽에 아무래도 이제 고성능 V6 터보 엔진까지 들어가는 그런 설계를 빼놓은 그 레이아웃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뭐 트렁크 공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차고 쪽 뭐 이런 것들 다 감안을 해서 이제 아무래도 내연 자동차와 공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실내 공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외 편의장치 구성 이런 부분들이 전기차 특유의 어떤 편리함을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뭐 통신 네트워크도 기존의 제네시스 내연 자동차를 그대로 사용하기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세대의 자동차다 이런 느낌까지 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세단이란 말이죠. 프리미엄 세단에 고급스럽고 정숙하고 조용하면서 뭐 스포츠 성능이라든지 동력 성능에서도 만족을 주는 그런 두루두루 갖추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특장점들을 고려해 볼 때 지금 이 제네시스 G80 EV의 전동화는 상당히 몸에 잘 맞는 옷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모델을 보면서 상당히 지금 아쉬운 게 뭐냐면, 현대가 EV 전략을 이 제네시스 G80부터 시작을 했었어야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델 S의 저격수가 됐었어야 된다. 2017년에 코나 EV, 니로 EV를 내는 게 아니라 이 모델 제네시스 G80을 기반으로 한 전기차가 사실은 제일 먼저 나왔어야 돼요. 사실 이 코나 EV가 이제 화재 건으로 인해서 뭐 상당히 현대 EV 부분에 있어서 이미지에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생각을 해보세요. 코나 EV는 이제 3천만 원 중반대부터 시작하는 정말 대중차인데, 이 대중차에 여러분들 그 전기차에서 이 고용량 배터리, 고전압 배터리가 차지하는 이 비용이 거의 뭐 3분의 1이 넘어요. 한 40% 정도 비용을 차지를 합니다. 이 부품 그 검색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면 대략 2,100만원 정도, 아이오닉5가 2,100만원 정도 잡히고 코나도 한 2,000만원 정도 잡힙니다. 그러면 그 모델 같은 경우에 이제 보조금을 받는다 할지라도, 지자체 뭐 정부 보조금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판매 가격이 낮기 때문에 곳곳에서 원가 절감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협력사, 공급사에게도 이 단가에 대한 조율 이런 것들이 좀 첨예하게 대립이 돼서 그런 어떤 합의점을 이끌어냈겠죠. 그러니까 LG 같은 경우에도 NCM62 배터리를 공급을 하면서 아무래도 소재 부분의 단가를 낮추는 부분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에 뭐 수산화 리튬이라든지 니켈, 코발트, 망간, 국제 시세가 다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플로리나 수소, 이 전해액도 정해져 있는 거고요. 줄일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줄일 수 있는 거라고는 그 분리막 정도인데, 그래서 이제 난징 공장에서 인건비를 좀 절약을 하고, 그리고 또 분리막도 상해은첩에서 저렴하게 공급되는 그런 분리막을 사용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 그런 어떤 과정 때문에 화재가 났는지 안 났는지 그거를 이제 확실히 결론이 안 났으니까 좀 말을 아껴야 되겠죠.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원가 절감하고 또 피말리는 또 단가 싸움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요. 새로운 기술, 새로운 규격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은요, 그 새로운 시장에서 형성되는 상품들의 가격들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초기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상품들은 없거든요. 뭐 처음에 뭐 CD 나올 때도 그랬고요, MP3 나올 때도 그랬고요, LCD 모니터 나올 때도 그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 같은 경우에는 EV로 시장을 전환시키면서
플래그십부터 정리를 한 게 아니라 가장 엔트리부터 전기차를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전기차는 저렴한 차, 전기차는 내연차보다 경제적인 특성들이 고려된 값싼 차, 뭐 이런 개념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 때문에 아이오닉 5가 4천 초반에서 5천 초반까지 가격이 보조금을 받았을 때 이렇게 형성이 돼버리니까 우리가 가격이 비싸, 이런 얘기가 바로 나오는 거고요. 제네시스 G80 EV도 8,200만 원부터 시작을 하니까 야, 그 가격 주고 전기차를 산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굳어진 거죠. 최초한기에 이 제네시스부터 전기차로 시작을 했다 그러면 아마 국내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처럼 엄격하거나 경제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지키는 친환경 이동수단으로서 앞으로 가야 될 방향, 뭐 초창기에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불편을 감수하고 이용을 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그런 새로운 규격의 이동수단, 뭐 이렇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제네시스 G80 EV를 구입하는 그런 정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충전 시설이 보다 좀 원활하게 갖춰진 곳에서 생활하시는 확률이 좀 높죠. 그러다 보니까 충전 인프라에 따른 불편, 뭐 이런 것들 때문에 EV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거나 그 불편감을 호소하는 뭐 그런 경우도 좀 많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마 3년 전에 이러한 형태, 지금 현재 제네시스 G80 EV와 같은 이런 구성으로 출시가 됐다 그러면 제네시스가 EV 시대에, 새로운 시대에 맞는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구나, 세계 시장에서 좀 더 주목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내연 자동차 기반으로 계속 유지를 해오다가, 사실 내연 자동차 기반에서 이 플래그십 모델 같은 경우에는 메르세데스 벤츠, BMW가 워낙 난공불락의 브랜드 밸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가성비로 따라간다고 한들 어떻게 그런 브랜드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브랜드가 주저주저했을 때, 그때 이런 5m 정도 되는 준대형 모델에서 이런 편안하고 안락하고 고급스러우면서 뛰어난 동력 성능, 전동화를 통한 동력 성능을 맛볼 수 있는 EV가 나왔다면 현재 제네시스의 위상이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정말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이거 정말 아쉽습니다. 아무래도 플랫폼화된 전기차가 아니다 보니까 이 공간 활용면에 있어서는 좀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V6 3.5 터보 엔진까지 들어가야 되고요, 변속기 들어가야 되고요, 그것도 종치식으로 들어가게 되고, 후륜구동 기반이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하게 되면은 이 전기차 기반의 EGMP를 기반으로 설계된 전기차에 비해서는 A필러도 좀 더 뒤쪽으로 와 있고, 센터페시아도 앞으로 더 전기차 같은 경우는 밀 수 있는데 밀 수가 없어서 지금 좀 공간적인 손해가 많이 있고요. 2열 좌석도 그렇고요, 휠베이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단점들이 존재를 하죠. 전용 플랫폼으로 설계된 전기차들은 이제 실내 공간이 내연 자동차에 비해서 필요 없는 공간들을 앞뒤로 밀어낼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주거가 좋아집니다. 시트도 좀 더 안락하게,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는 4.6m가 약간 넘는 잔장인데도 불구하고 휠베이스가 3m나 되는 그런 무지막지한 비율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차들은 이제 내연 자동차와 동일한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그런 전기차의 장점은 없어요. 하지만 누차 설명한 듯이 이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연 자동차와 전동화 그 두 가지를 잘 범위내기 위해서 설계 당시부터 그 절충점을 잘 찾아낸 걸로 보이는 설계입니다. 그래서 디자인도 상당히 이제 전기차에 걸맞는 사이버틱하고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갖추고 있고요. 등화 장치도 뭐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요. 뭐 프로포션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실내도 보시면은요, 13.5인치 모니터, 가로로 긴 형태라든지 뭐 센터페시아의 버튼 구성이라든지 미니멀리즘 스타일이지만 또 뭐 프리미엄 자동차로서 고급감을 살리면서 적당히 조율했던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내연 자동차와 전동화를 같이 버무려 보겠다라는 시도가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또 설계 단계에서부터 엿보이는 그러한 구성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코나 EV나 니로 EV처럼 내연 자동차 기반으로 이렇게 전동화를 이루어 놔서 이게 무늬만 전기차지, 이런 느낌보다 훨씬 더 전기차에 걸맞는 그런 만족감을 줍니다. 그리고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흡음재를 통해서 정숙함, 고속주행 시 쾌적함, 뭐 이런 것들이 잘 구현이 되어 있는데, 이 전기 모터 특성상 엔진과 달리 이렇게 구동할 때 화이트 노이즈 이런 것들이 전혀 없게 되니까 상당히 주행할 때 느낌이 쾌적하고 좋습니다. 물론 이런 화이트 노이즈가 하부에서 올라오는 이 구동 소음들을 하고 좀 부딪혀가지고 좀 상쇄시키는 역할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 엔진에서 구동되는 소리, 이런 화이트 노이즈 같은 경우가 제거돼 있어서 이 하부에서 올라오는 구동 소음이 더 도드라지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전기차 타시는 분들이 대체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어떻게 내연차보다 더 시끄러운 것 같아.
그러니까 한쪽에서 도드라지는 소음이 더 부각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게 소음이 더 큰가? 뭐 이런 착각이 들게 하는 경우인데요. 뭐 실질적으로 전반적으로 이제 소음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내연 자동차보다 억제가 돼 있고, 또 이렇게 가속을 진행할 때는 거의 뭐 모터에서 회전할 때 나오는 뭐라 그럴까, 쏵 하는 소리, 그 정도 소음밖에는 들리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네시스 G80 특유의 정숙성과 어울려서 상당히 쾌적한 느낌을 줍니다. 지금 이 모델에는 전륜과 후륜에 듀얼 모터가 들어가 있고요. 272kW, 페어데스티아께 PS로 환산하면은요 370마력입니다. 제네시스 G80 3.5T에 딱 맞춘 거죠. 초반에는 뭐 발진력이 좋습니다. 무지막지하게 밀어주는 힘은 아니에요. 공차 무게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신호 대기 시 딱 가속을 풀 가속을 하게 되면은 오, 이게 전기차구나 하는 그런 정도의 강력한 힘은 느껴집니다. 그리고 고속에서는 살짝 초반에 이렇게 화끈하게 밀어주는 그 힘에 있어서 약간 좀 김이 빠진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이 370마력이라는 최고 수치가 지금 입장에서는 그렇게 높은 출력은 아니죠. 그리고 이 전기 모터는 전력이 공급이 되게 되면 이제 전자기 유도에 따라서 PMS에 퍼머넌트 마그네 시그너스 모터 이 방식으로 이제 영구자성 네오디뒴이 들어가 있는 회전자가 같이 전자기력에 의해서 같이 회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력의 세기로 생성되는 자기장의 크기가 결국 출력, 토크의 이제 크기가 되는데, 요게 0rpm서부터 선형적으로 회전수에 맞춰서 쭉 올라가기 때문에 이 초반 발진력은 370마력 출력이라고 해도 내연 자동차의 거의 한 400마력 중후반대, 뭐 500마력대에 해당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발진력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일의 양을 얘기하는 출력은요, 결과적으로 370마력이라고 하면 가솔린에서 발휘되는 370마력, 디젤에서 발휘되는 370마력, 혹은 뭐 천연가스에서 발휘되는 이런 것들이 다 동일합니다. 결국은 같은 370마력으로 최고 속도 나오는 정도라든지 그 일의 양은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지만 이게 그 최고 370마력에 도달되는 그 사이에서의 느낌, 또 최대 토크가 발휘되는 그 구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걸 얼마나 쾌적하게 또 다이나믹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 그 느낌 차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네시스 G80 EV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요, 뭐 출력 부족으로 인해서 야 이거 좀 더 출력 더 이런 생각은 사실은 안 들기는 하는데, 그런데 이제 모델 S와 같은 걸출한 그런 고성능 전기차 세단까지 대체를 할 수 있거나 위협할 수 있으려면 지금 370마력의 출력은 약간 좀 부족하죠. 3년 전에 출시가 됐다 그러면 이 모델이 모델 S의 저격수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뭐 모델 S가 모델 S 플레드도 1080마력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약간 좀 아쉽습니다. 한 500마력 정도의 출력을 좀 갖추고 출시가 됐다 그러면 어땠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뭐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데는 뭐 크게 불편은 없으실 텐데, 아무래도 이제 제네시스 브랜드를 단 제네시스 G80의 EV 모델이기 때문에 좀 상징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네시스가 이제 프리미엄 모델로서 브랜드 밸류를 알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세간에 전 세계 시장에서 좀 관심을 끌 필요가 있어요. 내연차 기반이긴 하지만 내연차를 기반으로 전동화 모델이 나왔으니까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한 584마력 EV6 GT라든지요, 앞으로 GV60 아이오닉 6의 고성능 모델에 탑재될 예정인 584마력의 고출력이 여기에 들어가서 좀 막강한 제로백 3초대의 성능을 내는 그런 프리미엄 준대역 세단으로 그 EV로 출시가 됐다 그러면 상징성이 좀 대단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뭐 실용적인 영역에서 사용자 위주로 보게 되면 지금 출력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지 않는데, 이 브랜드와 관련된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평가를 하다 보면 370마력이라는 수치는 좀 아쉽죠. 근데 이제 현대 입장에서는, 제네시스 입장에서는 이 내연 자동차가 아직까지는 주요 이제 매출을 일으키는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프로덕트이기 때문에 이 내연 자동차 영역을 지켜야 됩니다. 지금 EV 모델을 500마력 중반대로 확 올려버리면, 580마력대로 올려버리면, 그러면 앞으로 나올 제네시스 G80 스포츠 같은 모델들은 바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기존의 3.5T도 상품성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지금 제네시스 라인업에 혼란이 올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출력을 막 지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연 자동차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바로 이거예요. 지켜야 될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기존의 상품성을 지키고 시장을 지키고, 왜냐하면 내연차가 내연차를 못 팔면 그러면 체력이 고갈돼 버립니다. 그러면 미래의 시장을 위한 투자, 그리고 또 개발, R&D 이런 것들도 다 차질이 생겨버리니까 기본적으로 내연 자동차를 아직까지 매력을 느끼면서 구입하는 고객들에게도 상품성을 의심하게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다 만족시키려고 가려다 보니까 지금 EV 시장에서 테슬라를 압박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기가 좀 어려운 그런 실정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네시스 G80 EV는 그게 너무나 아쉽습니다. 지금 요 정도의 디자인, 또 옵션, 실내 구성, 또 정숙성, 뭐 이 정도라면, 그리고 또 뭐 사용 편의성, 한 580마력대 정도로 해서 강력한 동력 성능을 앞세워서 제네시스 브랜드의 가치를 한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의미에서 고성능 모델을 좀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처음부터 그렇게 출발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이 서스펜션이 좀 단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스티어링 휠도 상당히 묵직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요, 이게 스티어링 휠을 이렇게 조작을 할 때, 예, 살짝 흔들어 보겠습니다. 네, 흔들어 보면 이렇게 반응이 한 템포 살짝 굼떠요. 이게 이제 중량 증가에 따른 현상이고요, 아래에 무거운 배터리가 깔려 있기 때문에 이 디렉셔널 리스판스 부분이 살짝 한 템포는 아닌데 반 템포 정도 굼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빠르게 흔들어 보면 이 스티어링 휠을 따라서 차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반 템포씩 늦게 따라오는 느낌이에요. 예, 보시면은요. 대신 예, 하중을 잘 받아내기는 합니다. 이 정도 공차 무게에서 이 정도의 반응인데요. 예, 하중이 끝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좀 허둥대거나 뭐 밀리거나 또 중심을 잃거나 이런 모습 없이 딱딱, 예, 자세는 잘 맞춰서 유지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기민하게, 예, 움직이는 어떤 스포츠성을 보여주는 그런 공차 무게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디렉셔널 리스판스 부분에 있어서는 기민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반면에, 코너링에서는 보다 내연 자동차 대비 빠르게 돌아나가도 안정감을 잃지 않아요. 그리고 무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배터리가 딱 안에서 중심을 잡아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무게 변화 이런 것들이 좀 내연 자동차에 비해서 좀 덜 일어납니다. 무게가 이 차체 중심에서 이렇게 좀 덜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 롤센터 간의 이 모멘트 암의 거리도 많이 변화를 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태생적으로 이 코너를 돌아 나갈 때도 롤이라든지 그로 인한 스티어의 변화 이런 것들이 좀 더 한계치가 높은 어떤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계점을 만약에 잃었을 때는 이제 관성 모멘트 자체가 커지니까, 만약에 이 공차 무게가 많이 나가는 전기차가 한계점을 잃게 되면은 제어하기는 내연 자동차보다 더 어렵기는 합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내연 자동차들을 최대한 공차 무게를 가볍게 만드는 게 뭐냐면, 이 스티어가 변했을 때 운전자가 그거를 제어할 때 관성 모멘트의 영향을 좀 덜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특성이 좀 더 좋아지는데,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불리하기 때문에 한계점을 만약에 넘게 됐을 때 제어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연 자동차보다 훨씬 더 좀 예민하고 어렵습니다만, 그 한계점 자체가 높아요. 한계점 자체가 높기 때문에 안정감은 일반적인 어떤 도로 환경에서는 좀 더, 예, 좀 좋게 느껴진다.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그 안정감이 구조적으로 무게중심이 낮아서 더 높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이게 한계점에서 거동을 잃게 되면은 제어하기가 더 어렵다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예, 이 다룰 수 있는 속도 내에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다루시는 게 그게 핵심입니다. 그 점은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세부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가격, 옵션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본 시승기에서 보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가격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너무 비싸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옵션이라든지 실내 구성, 그리고 또 동력 성능, 또 이런 정숙성, 또 전동화로 인한 장점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하면은 3.5T 풀옵션 모델을 구입할 경우 한 8,400, 8,500까지 가격이 오르거든요. 그러면 이 모델 기본으로 해서 파퓰러 패키지를 넣게 되면 8,000 한 700, 800 정도로 한 9,000 가까이의 가격이 오르는데,
3.5T 풀옵션을 구입하실 분이라면 제네시스 EV를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배터리가 87.2kW 배터리가 탑재가 돼 있어서 430 가까운 그 주행거리 갖추고 있는데요. 주변에 충전 시설이 잘 갖춰져 있거나 뭐 집밥 입건 하시는 분이라면 뭐 굳이 내연 자동차에서 지금 풀옵션으로 구성을 해서 8천 몇백만 원까지 가실 필요가 있겠나. 이 모델을 구입을 하셔서 제네시스 G80 EV를 구입을 하셔서 운행을 하시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 경험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연 자동차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는 모델이지만 전동화 부분만 바뀌어 있어서 안 어울리는 옷을 입는 듯한 그런 모습이 절대 아니다는 점. 그러니까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디자인, 설계 이런 부분들이 전동화까지 충분히 고려가 돼 있다라고 보여질 만큼 상당히 괜찮은 조화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프리미엄급의 준대형 세단인데 전동화된 그런 전기차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상당히 괜찮은 선택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초의 제네시스 브랜드를 단 전동화 모델이기 때문에 동력 성능 면에 있어서 좀 더 과감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기존의 상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이 전기차를 생각하는 오너들은 내연차 고객들하고 겹치지 않는 부분도 많으니까 그런 거 좀 고려하지 않고 시원하게 출력으로 한 580마력대로 질렀으면 뭐 국내에서 서비스 잘 되고 그 다음에 가격적인 이점 여전히 있고 가성비 좋고 그리고 또 뭐 외형 디자인이나 실내 구성 옵션 면에 있어서도 뒤지지 않으니 뭐 테슬라 모델 S 플레드 아쉽긴 하지만 성능이 더 훨씬 그 모델이 좋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맛을 비슷하게 낼 수 있으면서 내연 자동차 특유의 섬세한 마감,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뭐 이런 것들의 장점을 느끼면서 전동화 모델 특유의 강점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대체제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살짝 듭니다. 어쨌든 프리뷰는 뭐 이 정도 선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시승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